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이의 최선곡입니다. 오늘 아주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유가 뭐죠? 항상 자리를 바꾸니까 잘 어울려요. 어울려요. 네. 그 허리를 너무 세우지 말고 자꾸 세우게 유미 되면 씨는 허리 세우고 세우기가 힘들어요. 갑자기 네. 그럼 이 말이 왜 웃겨? 네. 자, 댓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참 재미있는 방송인데 의무는 외국어 학교 4학년 다니다가 군대 6년 다니다가 대학 갔다는데 그럼 나이가 도대체 30세가 지나서 대학을 이거는 김영남이라는 분이 다셨어요. 웅길 씨한테 궁금증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되게 보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11살 12살 정도 되잖아요. 네. 11살에 가서 그 학원도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는 학원에서 외국어 학원에서 다녔다. 아니 초등학교만 빼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원에서 그냥 그치. 북한은 6년인데 4년 다니다가 제가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예, 뭐 거의 중퇴 나갔고 그리고 17살에 군대 나가서 원래 만기 10년이잖아요. 13년 복무, 10년 복무인데 그냥 6년 복무하고 입당이 중요한 거지 제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23살에 23살에 위탁 추천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예, 위탁생. 대학교 갔다가 졸업해서 부대로 와도 되고 아니면 거기서 그냥 근데 누가 부대로 들어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바로 사회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6년 복무하고 23살에 군대 원산 예, 원상인당 위탁 추천으로 가서 가서 위탁, 예. 그게 졸업하고, 예, 졸업하고 사회로 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27살에 사회로 나오는 거죠. 예, 그 궁금증이 풀려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구형님 짱입니다. 아유, 개대중님,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개대중님. 누구 짱이라고요? 사람 보시는 눈이. 오빠가 짱이라고요? 네. 좀 그리고- 짱이긴 하죠. 그쵸.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 김부영님께서 탈북하신 분들 중에 북조선이 그리워서 다시 가고 싶다는 분들은 죄다 모아서 다시 보내는 것 어떨까요? 이거는 야 이거에 법적으로 허락되면 저희가 위험할 것 같아요. 또 혹시 또 왜요? 그냥 보내고 가겠다고 해서 그럴 일은 없죠. 그리고 이게 그 안 그러겠죠. 국가법상 가겠다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근데 그립다는 게 김연희 씨 하나 빼고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그립다는 게 그 고향에 대한 향수 정도지 그곳에서 살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는 분들은 이런 분은 없습니다. 이런 분 없고 아니, 김연희 씨가 거기서 한 명 있는데 그건 예. 가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아니거든. 진짜 보내면 안 말할 것 그러니까 같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홧김에 말하는 소리.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약간 다문화 가족 취급받고 직업에서나 뭔가 무엇인가 불만이 있으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시어머님이 잘해주다 잘못하면 내 우리 시엄마하고 연을 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화가 나서 말한 소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셔요. 또 이렇게 누구도 여기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말을 안 걸잖아요. 예. 북한 같으면 어디서 왔어? 누구요? 뭐 이러면서 막 그 오지랖이 있잖아 북한은. 근데 여기서는 그거 천상 죽어도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삶 속에 오랫동안 외로웠다가 네, 맞아. 내가 이거 어디서 봤냐면 저기 그 신우미 씨 얘기 들어보니까 신우미 씨한테 계속 북한에 대한 그리운 얘기를 하는 탈북자분들이 있대요. 신우미 씨가 북한에 왔다 갔다 가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이분들이 외로웠구나. 진짜 가고픈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때 보고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실제 공개적으로 진짜 가려고 하시는 분은 김연희 씨 하나 같아요. 한 명, 네. 그것도 딸 있고 가족 다 공개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삐뽀삐뽀님, 북한의 제대군인들은 뭐 하나요? 10년 동안 군대에 묶여 개고생하고 받는 대가가 당증이라는데, 조선노동당원증. 그러니까 당증 받으면 뭐 하냐 걸로. 당증은 10년을 청춘을 허비하고 개고생하고 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 당증이 그렇게 졌냐고.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예,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근데 야 이게 여기서 조선노동당원이었던 사람은 웅길 씨밖에 없어요. 좋았어요? 당시 나중에 수남장마당에서 술하고 바꿔 먹었는데 네. 처음에 군대 입대라는 자체가 모두 당원이 되기 위해서 군대 나가는 건데 진짜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 먼저 후보당이거든요. 먼저 파란당증이라고 네, 해가지고 그쵸, 후보당. 후보당증 주고 1년 만에 그냥 뭐 거의 자동
맞아. 1년 있으면 재기한대. 정당 낸다고 생각하면 되고 정당 심사를 또 해야 되는데 보증인 두고 후보당 입당해서 여단장이 저희 보증인이었고 입당 보증인이었는데 그 입당할 때까지만 해도 되게 기분 좋고 막 내 나이 또래 입당하는 게 또 드물었어요. 드물어, 그래서 맞아요. 김정일이 방침 떨어져가지고 뭐 당원의 양보다 질을 맞춰라 해가지고 10년 복무하고 입당 못한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입당 못하고 많아, 들어오는 많아. 많아요. 지금은 일반 부대는 거의 50%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당성 하나 보고 가는데 그것도 못하고 오는 사람은 진짜 억울한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억울한 거 알았다. 자, 당중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면 이거 댓글 이야기니까 빨리 끝나야 돼가지고 북한은 시스템이 조선노동당원이 돼야 간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권력자로 시켜야 되겠다. 그렇다면 입당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조선노동당원이 되면 발전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증만 하나 있어. 그 당증을 어떤 사람한테 주냐면 군대 90%가 군사 복무를 한 사람한테 군대에서 당증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노동당원이 되게 하는 거죠. 한때는 그래서 누구나 다 조선노동당원이 되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소개팅 하는데 군당 대기실이 있는 거죠. 군당. 그러니까 군에 있는 당위원회의 대기실 같은 건데 어찌 보면 그것도 맞아요. 자기 군에 당에 진입하기 위해서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는. 근데 이게 왜 소개팅에서 군당 대기실이냐면 군자는 군대 가야 되고 대학은 대학 졸업해야 되고 당원 입당해. 당원 그러니까 군대 나가서 입당해야 된다. 예, 군대 나가서 입당 군당 대학 졸업해야 되고 기자는 뭐 세탁기 냉동기 오장육기가 있어야 되고. 오장육기 뭐 기실은 방실에서 집까지 쉬어야 된다. 뭐 그래서 군당 대기실 막 이러 있는데 이제는 그 당자가 빠졌어요. 이제는 그냥 선호공 선전화 있어야 되고 오토바이 있어야 되고 공짜가 뭐던가요? 돈 무슨 그 공짜로 뭐 하여튼 뭐 있어요. 그래서 선호공 그래가지고 뭐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고 있고 군당에도 군 당원 빼고 대기실로 된 거예요. 이제 질문하셨잖아요. 군 10년 동안 군대 갔다 오니까 제가 볼 때 외계인이 된 거예요. 외계인. 맞아요. 진짜 그 상태에서 사회생활한다는 건 진짜 그건 그렇죠. 말도 안 되고 그냥 군대에서는 막 와서 그 사람 억울한 것만 호소해요. 내가 너네들 때문에 10년 청춘을 바쳤는데 뭐 이런 말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는 뇌물을 고이고 탈당하는 게 유행입니다. 자, 맞아요. 오늘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남북한 돈 이야기입니다. 오. 예, 남북한 금융으로 하려고 했다가 언어가 너무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남북한 그냥 다 합쳐 그냥 어울러서 돈, 남북한 돈 이야기. 돈이면 너무 좋다. 난 남자보다 더 좋아요, 돈이. 그쵸? 네. 예. 돈이면 우리 옹길 씨가 가장 가까울 것 같아. 왠가 나는- 얼굴에 돈이라고 써 있어. 근데 운길 씨는 운길 씨인데 나는 유미 씨 네. 최고 얼마까지 집어봤어 손에? 어디 돈이요? 북한 돈이요? 여기 돈? 북한에서. 북한에서는 북한 돈보다 아버지를 통해서 달러하고 인민폐를 많이 그치, 북한 돈은. 보기만 밖으로 했고. 아니 밖으로 다녔었어요 제가. 바꾸면서 거기서 살짝 해가지고 조절하지. 그렇죠. 조절위원회. 머리핀도 사고 뭐 어.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랬었죠. 그때 그 100달러짜리인가 그거 예, 있잖아요. 워싱턴 얼굴. 6장 바꿔봤어요. 그 97년도에 아까 600불 바꿨다 소리지. 네. 야 잘하셨습니다. 진짜 맞아. 부자였어요. 완전 자랑하는. 맞아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내가 부자였죠. 바꾸러 갔었다고. 그러니까 전문 거래하는 집에서 우리 집에 내가 나를 알잖아요. 저를 아니까 제가 가지고 가면은 이제 그렇게 바꿔서 주는 거죠. 그 한국에서는 돈은 큰 돈 못 만져봤어요. 나는 기억에 남는 게 지금 북한이 돈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항상 그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돼. 돈 하면 신령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죠. 북한도 그렇죠. 아니 근데 북한은 돈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북한에다 돈을 보냈잖아요. 네. 2,000달러, 3,000달러 이렇게 네. 보내요. 그러면 그 돈 냄새 맡고 그 배 나온 기지장들이 웅길이라면 나이 웅길이가 오리잖아. 근데 웅길도 뭐 이러면서 뭐 김기지장 이러면서 딱 하다가 내가 그래서 단동에서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투자하면 이만큼 돈 떨어지고 이래서 돈을 일단 빼. 그래서 너무만 오면 그 다음에 언제 받냐 싶게 대놓고 야, 이런 게 돈과 함께는 항상 이런 게 따라다녀. 근데
저는 이 4명 중에서 그래도 북한에서 제일 장사를 많이 했고 돈을 제일 많이 만져봤고 여기 와서도 내가 집에 가장으로서 북한에도 먹여 살리고 아들도 축구 시키고 나도 잘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많이 만져는 봤어요. 그게 내 돈이든 누구 돈이든. 근데 그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탈북을 할 때 그때 제가 민폐 10,000원이 있었어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근데 제가 국경을 넘을 때 경비대원한테 8,500원을 줬어요. 민폐가 중국 돈. 예, 중국 돈. 예, 중국 돈을 그때 8,500원이면 정말 집도 그냥 어지간한 집은 3-4천 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주고 넘어와서 그냥 나는 내가 일생을 모은 돈을 주고 압록강을 넘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집에다 돈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이게 우리는 북한은 돈대라고 해요. 여긴 한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한율인데 제가 대한민국 돈을 100만 원을 중국에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중국 돈으로 5,430원인가 환율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중가운데서 거래꾼이 30%를 떼요. 그러면 북한에 가는 돈이 4,000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100만 원 보내면 중국 돈 4,000원이 저희 집으로 가요. 그 4,000원 가치면 북한에서 어느 정도냐면 북한에서 중국 쌀 한 지대면 25kg예요. 그 25kg가 중국 돈 100원이에요. 그러면 4,000원이면 쌀을 한 톤을 사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100만 원을 집에 보내면 내 가족이 그 30% 플러스를 다 떼고도 그 돈으로 쌀 한 톤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돈하고 북한 돈 대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예 말할 가치도 없게.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내가 옛날에는 북한에 살 때는 장사를 해서야만이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의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개인 사업을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물론 개인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내가 오너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냥 하루 잠시 출근해서 월급을 받는 걸 잘 조절해서 그렇다 해서 내가 돈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예, 적금을 하고 이래가지고도 내 돈이 눈에 띄게 불어 안 나도 넣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돈 얘기하시니까 근데 네. 북한의 물가는 한국의 물가랑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떨어지냐? 화폐 가치가 써요.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 거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 뭐 여기 돈이 막 10,000원이면 북한 돈 거의 10만 원, 그쵸. 20만 원 돼야 되거든요. 예. 물가를 따져봤을 때는 물가는 비슷합니다. 단 뭐냐 여기는 급여가 있잖아요. 월급. 임금이 예. 있는데 북한은 네. 임금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게 큰 돈인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엄청 왜 그거면 쌀을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 따져놓고 보면 한국이나 북한이 물가는 똑같아요. 아니 이제 봐요. 그 담배를 삽힐 때 예. 그 담배를 삽힐 때 1달러, 2.5달러짜리 담배들 그거 탁 체내 앞에서 그거 딱 피면 폼이 났거든. 네, 그렇지. 예. 근데 그쪽에서도 비유를 잘한다. 그쪽에서도 그 가격의 담배였는데 여기서도 담배 가격이 똑같아. 거의 똑같단 말이죠. 맞아요. 물가는 그쵸, 똑같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그 담배 하나 사려면 정말 그쵸. 모으고 모았다가 항상 네. 사야 되고 그다음 아끼고 아꼈다가 필요할 때마다 한 대씩 피워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 가끔 생각하기는 여기서 한 달 벌어가지고 북한 가서 한 달 딱 살다 왔으면 좋겠어요. 야, 내 말이. 여기서 한 달이면 거의 가면 막 한 떵떵거리면서 예. 자 이제 200만 원 가져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을 시청자분들이 어떤 오해할 분이-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아 북한 좋으면 가라. 그치.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진짜 우리가 번 것만큼 주니까 그 공급이 없는 북한에 가서 보란 뜻이 그래 우리 남조선에서 이렇게 벌며 살았다 이걸 자랑하고 싶다 이 말을 청취자분들은 되게 너 그럼 북한 가 살아라 이렇게 말을 어떤 오해하지 분이- 마세요. 어떤 분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네. 아 근데 이분이 조용조용 하다가 하는 얘기랑 계속 듣다 보면 그 삼중으로 버처를 세우는 거야 자기 들어가서 하룻밤에 100달러씩 주고 가능하잖아요. 그거 버려 갖고 가서 며칠 있으면서 진짜 뭐 가다가 단속당하면 100달러 주고 너무 홀하게 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북한에 한국에서 돈 벌어 갖고 북한에 가면 그렇게 유용하게 쓴다. 그치. 예, 그 목숨 걸고 쓰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 맞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중국에 그러니까 돈을 한국에서 벌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근데 그 돈 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서 실컷 쓰다가 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재미나게. 중국이 다 싸요. 물건 값이 싸고 그리고 중국 사람은 남자가 하루에 100원을 벌면 중국 돈 100원을 벌면 정말 많이 많이 벌었다고 버는 예, 거죠.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국 돈 100원이 우리 돈으로 환율을 하게 되면 2만 원도 안 돼요. 우리가 암만 식당에 나가서 진짜 놀매 이래도 5만 원 최저임금 주잖아요. 근데 최근에 예. 중국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예, 무직자 이 외기로 뭐는 뭐지? 그 실업자가 거의 없대요. 아. 그러면서 급여도 그러니까 물가도 많이 올라갔고 저 최근에 갔다 온 분 얘기하시는데 10년 가니까 한국 돈 100만 원 가지고 가는데 네. 매참 못 쓰고 왔다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10 물가가 년에. 많이 올라간 거예요. 10년 간. 그렇죠. 아직 뭐 연길이나 이런 시골 같은 데는 싼데 중소 도시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상위. 많이 자 이제 연결이었죠. 밀수 얘기하니까 나 궁금한 거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뭐냐면 그 어쨌든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많은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죠. 근데 다 하죠. 중국도 돈을 벌기 위해서 북한에 물자를 넣고 돈을 받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 북한 돈을 받는 거요? 아니요. 거의 저는 달러로 했어. 달러로 했는데 네. 회산 쪽 보니까 북한 돈을 받아가지고 뭘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가요. 물건을 사서 예. 그걸 가지고 또 중국에 들어간다. 그렇죠. 돈하고 돈 거래는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건이 북한으로 넘어오면 물건으로 그걸 준다. 그걸 팔아가지고 저 옛날에는 오징어, 명태 이런 걸 사갔어요. 근데 지금은 동해바다의 명태랑 오징어랑 주니까 지금은 강석. 그리고 옛날처럼 지금이 사사 여행자가 많지 않아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밀수를 이제는 사사 여행보다는 밀수를 하잖아요. 밀수. 자 그러니까 그 밀수하는데 네. 오고 가는 게 돈이 아니라 아예 물자라. 물물이죠, 물물. 물물 교환이죠, 거의. 그냥 물물 교환만 예,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거 중국 옷이에요. 중국 옷을 가져와서 웅기리를 줘요. 근데 웅기리한테는 돈을 받아요. 왜냐면 웅기리 옷이 내가 마음이 없는데 이걸 막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웅기리한테 일단 돈을 받고 그 돈을 갖고 내가 요구하는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이버섯이 예, 그러니까 결론은 염소, 물물 뭐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물물 관계. 그리고 현재 지금 북한 보면 북한에는 북한 돈이 없어지고 있어. 그렇죠. 네, 근데 조금은 있어요. 당비란 내야 되니까. 당비랑. 예, 북한에 국가에서. 조금 있어요. 조금은 있어요. 왜냐면 당비는 뭐 달러나 엔을 안 받거든. 그 노동당 당비 돼서 그래서 실제 북한이 옛날에는 진짜 100원짜리, 500원짜리 기했어. 근데 지금 애들이 굴러다니도 걔도 안 물어가요. 그 돈을 쓸 일이 없는데 오직 당비나 맹비 이런 거 낼 때만 필요하니까 그냥 장식용, 그러니까 집에 비상용으로 그냥 야 이게 당비 낼 때 되면 거기서 이원 10전을 꺼내내고 이 정도예요. 가치가 전혀 없어요. 아니 근데 북한의 돈 이야기 하고 있는데 네. 아니 그 돈 벌던 이야기들 뭐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네. 외국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주민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 그게 그렇죠. 저희 외숙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이 많았어요. 근데 북한 돈이라는 게 언제 이거 뭐지? 화폐교환. 화폐 교환하면 그냥 싹 종이장 되잖아요. 그쵸. 항상 물건을 사놓는 거예요. 맞아요. 뭐냐? 그러니까 가을 차려는 옥수수, 뭐 이런 쌀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그거 다 맞아, 맞아. 그런 거 싸놓고 많이 봄에 가면 있어요. 어차피 오를 거니까. 예, 그거 다 할 때가 싹 팔고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고 생각한다니까 항상 북한 주식이죠. 오래 냈다 놓고 비쌀 때 팔아먹고 나다를 주식이죠. 그렇게 하죠. 근데 외숙모네 그 지하가 있어요. 제가 지하 거의 개처럼 그걸 지켰는데 그 지하 문 쫙 열면 안에 옥수수 한쪽에는 옥수수, 또 한쪽에는 오징어 있잖아요. 네. 오징어도 이게 싸고 비싸고 맞아요. 있잖아요. 낙지철에 낙지라고 하죠. 낙지, 우리는 예. 낙지라고 하는 거. 그 말린 낙지 쫙 비닐에 담아놓고 또 한쪽에 보면 도람, 기름, 맞아요. 석유, 예. 그러니까 디젤 도람 있잖아요. 그 기름 도람이 한쪽에 쫙 있는 거예요. 한 도람당 얼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 변하지도 않고 옥수수 크게 같은 경우는 했네. 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뭐 곰팡이 끼든가 뭐 오징어도 좀 이렇게 누기 차든가 스키 차든가 하는데 기름은 이거 안 변하니까 그걸 통으로 쫙 넣고 그 지하를 쫙 파고 그걸 제가 시켰어요 밑에서 거기서 잠자리 깔고 그 저기 뭐야 이제 보면 북한에 은행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그 장사 뭐 그런 거 낙지를 사다가 말리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쌀을 옆에다 쌓아놓잖아 막쫙 우리는 이렇게. 쌀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쌀, 강냉이, 맞아요. 콩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화폐교 할 때 김정일이가 그랬거든. 100대 1로 내려간다고. 100원짜리가 1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간다. 이 상황에 화폐 교환을 확 해버렸는데 아무리 봐도 이 밸런스가 맞질 않는 거야. 안 내 맞아요. 생각에는. 그래서 그때 다 같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저기로 갔어요. 길쭉빨프 공장. 아 종이 거기 가서 그 크라프트지. 16절지 있잖아. 아, 오빠가요? A4 형지. A4 형지. 오, 북한에 16절지라고 했어요. 그 A4를 예. 누런 거. 예. 그거 인민위원회 당위원회 그거 없어서 못 쓰거든. 맞아요. 그쵸? 16절지. 저원. 그거 가서 장당 1원 30전으로 1,000원에 1원 30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100대 1의 가격으로 가득 싸가지고 네. 그러면 트랙터에 막 이렇게 막 쌓여요. 막 깎아서 집에다가 쫙 쌓아놓는 거야. 이거는 관리만 잘하면 이제 쏙지도 않고 북한의 맞아요. 화폐는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런 거. 종이장이. 딱 있었는데 2원 30전, 3원 30전 막 다 사다가 서울이죠. 13원 한 장당. 맞아. 할 게 없고 진짜 그렇단 말이야. 가치가 없을 때 진짜 그랬어요. 주식이네. 그래서 그랬잖아. 구화폐 옛날 돈과 네, 화폐 계약하기 전 구화폐와 신화폐가 악수했다고. 말도 맞아요. 잘 만들어. 맞아. 똑같아져. 옛날 100대 1은 없어져 버리고 가격이 다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 가지고 그 100대 1의 가격으로 사 가지고 계속 놔두고 있으니까 그게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참 올라간 다음에 파는 거야 또. 그러니까 북한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처럼 70년대, 80년대까지 은행이 정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자는 담은 30전, 20전이라도 붙었어요. 정기 이자를 줬어요. 적금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저금소. 고난이 행군이 시작되기 딱 전에 13차 축전을 하면서부터 북한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저금소에서 저금을 시켰는데 찾으러 가게 되면 북한에는 찾으러 갈 때 공민증하고 도장이면 돼요. 그래 그걸 찾으러 가게 되면 돈이 없다고 내일 오라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이제 나라 거지 됐구나. 그럼 이제는 우리가 저금소에다가 돈을 맡기지 말아야겠구나. 이러는 상황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죽고 막 이러면서 아예 은행이란 저도 우리가 항상 보면 어릴 때 은행 앞에서 맨날 놀았어요. 그러니까 저금소 앞에서 애들끼리 숨바꼭질도 했는데 은행 문 앞에 풀이 이렇게 자랐어요. 문을 열고 닫질 않아가지고 풀이 이만큼 자랐어요. 그래 그걸 그냥 사회주의다 보니까 없애지는 않고는 그냥 빈 건물로 놔뒀어요. 그러는 찰나에 화폐 교환을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 왜 화폐 교환을 했냐면 이제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북한이 시장 경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나라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개인한테 가죠. 반주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돈을 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내요. 죽어도 공산당이에요.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해서 벌었어 이런 말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돈을 무효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생산하는 화폐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2번을 화폐 교환을 딱 해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준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러면 나한테 화폐 교환을 하면 100달러가 있으면 100달러를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게 철칙인데 그러면 좋다. 다 뺏어가. 우리가 세대당 이 집에 얼마까지? 1000만 원 있건 2천만 원 상관없다. 그냥 신화폐 1,000원씩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은 콱 망하고 그래. 떼대기 하면서 1,000원이 있던 사람들은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북한에서 경동사회. 개인들이 돈을 뽑기 위해서 화폐 교환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아 이게 북한 그게- 돈을 갖고 있는 거는 시한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공정한 사회예요. 그게 공정한 사회예요. 공정- 그럼 북한으로 가세요. 누구나 열심히 하겠어요. 결국은 예. 가다 보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북에서 살아왔잖아요. 두 사람이 있는데 매 사람한테 똑같은 양의 돈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자기 자식 발전하는데 돈을 투자해 갖고 대학 보내고 법대 가고 막 해서 판사가 돼 버렸어. 한 사람은 넌 머리 나빠. 아버지가 장사 하나 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자 해서 아버지가 장사하다 보니까 기업이 돼 갖고 기업이 컸어요. 같은 돈으로 출발점을 이렇게 된 거야. 지금에 와서는 재벌이 불공평하다. 재벌 개혁하자. 재벌 뭐 부가세 뭐 어쩌자.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그동안의 노력은 뭐가 되고 이 사람의 노력은 이 사람은 다 자기 거야. 이 사람을 해버려. 자, 그러면 그치. 누가 재벌이 돼? 그럼 공정하지 못하네. 그렇게 예, 보면. 공정한다는 건 발전이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자유와 이것을 보장해주는 법치 여기서 순리들 따라가는 게 이게 공정한 거고 재벌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또 다른 재벌에 나서면서 또 망가지고 이러면 근데 어쩌다 보니까 경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어쨌든 성국 씨가 말한 건 우리나라 기준에 보는 거고 북한에서는 아니 사람들이 북한은 바로 그 공정한 사회에서부터 북한은 그게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그게 한심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이념으로부터 가다 보니까 다른 계급이 생겨나고 탄압하는 계급도 생겨나고 착취가 마지막에 가다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웅길 씨 말한 것처럼 북한 돈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었댔자 또 화폐 교환하면 또 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쌀을 깔게 되기 시작한 언니네 거예요. 세대랑 오빠네 세대는 봤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좀 그렇긴 한데. 나이 어이없어 네. 죽겠어. 잠시만 공개하자. 나이 너 몇 네, 살인데? 그렇죠. 30살. 거짓말. 자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나는 내 세대에 있잖아요.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세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오빠네는 봤다면서. 그렇죠. 우린 자, 그러니까 이제- 세대 차이인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진짜 미안한데 리에서 다르고 아이. 군에서 다르고 진짜 내가 자꾸 지옥 발언하는데 아 진짜. 농촌 시에서 평가사 다르단 말이야. 진짜. 시에 나갈수록 은행이 활성화되고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북청도 은행이 있어요. 저곳에도 있지. 있고 있어. 다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맡기는 사람을 못 보고. 없지. 거기 맡기면 없어. 그러니까 은행이 누가 없대요.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안 맡긴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예. 돈 맡기면 거기 은행에 있는 직원하고 좋아. 그러면 돈 찾아줄게. 어디에 하자. 그런단 말이야. 그래요. 무조건 어디에. 네, 무조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리꺾기, 지금은 허리꺾기. 지금은 377제예요. 그래서 치를 돈 주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져가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난 돈이냐? 은행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장공장, 오관리소, 무슨이 39호실 뭐 이런 하여튼 이런 군안의 공장, 시안의 공장들에 가서 은행이 수금을 해. 그걸 수금하고 어쩌고 하다가 거기서 또 돈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나눠 가지는 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모저모로 불법과 비리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또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은행에다가 너무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호소했어요. 자, 나라가 지금 이리 상황인데 저금을 하시오. 근데 실제로 또 제일 기국자나 돈이 있는 고지식한 사람들은 그래 나라가 좀 돌게 하자고 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에 보이부가 왔어요. 이 돈이 어떻게 생겼냐고 따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은행에다 돈을 저금하는 거는 1등 바보구나. 내가 얼마로 비리 그렇지. 얼마 자본주의 했던 했습니다. 걸로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은행이 활성화가 안 됐어요. 내가 놀라운 그럴 얘기 수밖에 해줄까? 없죠. 놀라운 네, 얘기. 네. 예, 자 이제 안 놀라기만 해봐라. 미치겠어. 자, 북한에서 적금을 했다 그러면 네. 놀랍지. 적금 네. 나는 적금을 우리 집 청장에 했거든요. 아니고 조금 천장. 그 천장이나- 운길이가 그 집에 갔으면 그러니까 바로 알아봐. 돈 천장이나 감췄구나. 알았어야 이게 되는데. 레자 밑에다가 적금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가 형제가 3명인데 결혼식 할 준비 다 해놓은 거야. 한 사람당 5만 원씩. 그때는 5만 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란봉식이 하나씩. 그 모란봉식에 웃는 거 봐. 맞아 모란봉식에 모란봉식이면 근데 여자용 뭐요? 남자용 있었어. 그거 하나면 그 좋았어요. 좋았지 모란봉식이가. 그거면 결혼 준비가 다 됐고 그치. 그리고 북한에 로또가 있다고 생각해봤어? 로또. 이때요. 추천지. 돌리는 옷. 로또가 있었어.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리 청구석에는 없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산업인민학교 가가지고 몇 번, 야 맞았다 그때 나가서 쌀 한 박을 타. 쌀 한 박이고 쌀. 여기는 쌀 한 박 없죠. 북한에는 쌀 한 박이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쌀한박 있긴 있어요. 북한 쌀은 돌이 있고 벼알이 맞아요. 있어서 그치. 이걸 가려내기. 씹는 것 캥거내는 같아. 이런 그릇 그거 타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하고 막 이 그 로또 맞으면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그 평등 사회로서의 그게 평양에만 예. 있었어요? 청진에도 로또가? 있었어. 다 있었는데 큰 시내만 있었어요? 청진 역전 앞에 가면 아니 로또가 있어. 너네 동네도 있었지. 그랬어요? 세대 차이가 옛날이죠. 세대 차이가 있었어. 그러니까 세대 유미 차이라니까. 씨는 아주 어릴 때니까. 그러니까요. 모르죠. 알았어. 어릴 때 오빠는 국가에서 한 복권도 있었잖아요. 그럼 집 이런 뭐 어, 주택 복권 맞아 이런 거. 맞아. 공채. 그리고 뒷자리부터 맞췄어요. 뒷자리부터. 아, 그래요? 네, 저도 기억이 나요. 저희 나 왠지 저기 타임머신 타고 쭉 돌아간 것 같네요. 그 옛날에는 으쌰 하면서 그래도 독재 사회를 유지하면서도 저는 그런 북한에서 뭐 은행이다 뭐 어쩌다 하는데 나는 우리 집 창고는 우리 집의 창고가 그거고 돈도 항상 우리가 관리를 해가지고 천장에다? 우리가 따로 이게 거의 돈을 아껴서 모시고 바닥에도 땅에다 파묻기도 하고 밭에다가 그렇게 밭에다? 밭에 근데 5번째 배사 밑에 있는 걸 가족만 딱 알죠. 가족도 애들은 몰라야 돼. 어른들은 어른만 알아요. 알고. 맞아. 애들이 나가서 말하거든요. 말해 맞아. 근데 그래서, 진짜 놀라운 게 그 북한에서 그때 100원짜리 자폐가 제일 높을 때 예, 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밀수를 할 때 남편이랑 같이 밀수할 때 금을 중국에 넘겼는데 중국 사람이 전문 금을 사려고 조선에 나와 있었어요. 북한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에서 나온 유일번호 100원짜리를 그 중국 사람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유일번호를- 그걸 그 돈을 지려면 우리 북한 사람이 그 돈을 져야 되는데 중국 사람이 그 돈을 이만큼 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100원짜리가 유일번호예요. 이제 만약에 703892 그러면 D가 703893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금을 그 사람한테 팔면 그 사람이 이렇게 천평 저울이잖아요. 거기다 재고서 이제 옷방에 올라가서 돈 뭉치리 이만한 거 지고 나오는데 돈 있잖아요. 새 돈 있잖아요. 새 돈이 요만밖에 안 돼요. 100장짜리가 딱 붙어가지고 반짝반짝 봤는데 유일번호예요. 아니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이거 분명 평양에서 돈을 인쇄해 냈겠는데 그 돈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쓰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 주머니에 있더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갔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중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미 씨가 있던 그 시골의 은행도 예? 그 새 돈을 가지고 있거든. 유일번호 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 고려하자면 좋아하지 같은 북한 사람이 이런 유미 씨랑 이렇게 가서 뭐 나하고 고려합시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돈이 안 되니까. 근데 거래할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그건 거래를? 뭐 나무를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중국 쪽에서 북한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서 새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중국 돈 주고 얼마 해서 넘겨 하면 쫙 와요 그냥.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 대방들한테 그 북한 그 대방들한테, 밀수 분들한테 선아 씨 같은 이런 분들한테 탁 가면 이 사람이 반짝반짝한 돈을 이거 바로 이거야 탁 이렇게 주고. 그래서 대체로 중국 사람들 보면 북한 쪽에서 밀수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한테는 한울이요 그 중국 대방이. 그치. 그죠? 예. 완전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 그 수많은 북한 사람들한테서 그냥 따왕이야 따왕. 막 따고 막 그러면서 막 만나는데 그게 최고야 그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이 얘를 밀수하게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힘이 중국 사람한테 있단 말이야. 아 이게 너무 막 맞아요.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게 되면 이렇게 돈도 보면 기계다 쩍 넣으면 따라락 해가지고 몇 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북한에는 우리 저리 장사해 보면 이제 막 5천만 원짜리 묶음 있잖아요. 가운데다가 고무줄이나 빨간 실 가지고 맞아. 매요. 그래가지고 한쪽을 쥐고 손에 침 묻히고 하나 둘 셋 넷 딱 이렇게 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대꼬들도 이렇게 머리가 싹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5천 원짜리를 딱 접어요. 접어가지고 한쪽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패가지고 가운데다가 끈을 묶어서 한쪽을 이렇게 세는데 그걸 가운데 중간중간 한 서너 장씩은 접어서 넣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을 세야 될 거 두 번을 세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바쁘면 그냥 돈을 막 세요. 그러면 100장 됐어. 5천만 원. 그래갖고 올라가요. 그럼 집에 가게 되면 4,850만 이렇게밖에 안 돼. 그래 맞아. 저게 되면 너무 신기해. 가운데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놓는데 맞아. 그것이 내가 그렇게 꼼꼼하다는 것도 그거한테 속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돈에 대한 사기를 많이 우린 당했어요. 애때 그 말이 했잖아요. 맞아. 딱 그 절반짜리 돈 아니면 예. 찢어진 돈 가지고 할머니 그 역전 앞에 나가서 할머니 잘 못 보시는 할머니 된 데 가서 네. 사탕 사 먹고 잔돈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망치고. 돈 없죠. 야 돈 있으면 해주겠는데 이게 돈이 이렇게 됐다면 네. 가뜩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한 장은 이렇게 해서 끼워 넣는 게 예. 그럼 그게 두 번이 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쫙 하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 돈이잖아요. 여기 저번한 돈도 있는데 돈 딱 받아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맞아. 새끼손가락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맞아. 이렇게 해서 맞아요. 맞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사기가 글쎄, 심하게 되니까 그런 놈들 주의해야 되고 사기야. 딱 해갖고 그래서 동작부터 달라. 딱 이렇게 해갖고 예. 보나 안 보나 살피면서 맞아. 쫙 하는 이게 거야. 딱 눈으로 그리고 이제는 밀수꾼들이 돈에 대해서 많이 사기 맞으니까 어쩐 줄 알았어요. 그 이제 돈대거들이 돈 딱 줘요. 자 아저씨 한 탑하고 딱 주게 되면 돈 끄트말이잖아요. 그걸 지고 털어요. 무지 맞아. 딱 털어요. 그게 빠져. 그리고 반대편은 또 지고 딱 털어요. 그럼 중간에 절반 꺾은 돈이 떨어져요. 아가 이럴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도 이제는 그 사기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웃기다. 북한 시장이나 뭐 북한 어디겠냐 북한 돈하고 거래하는 사람은 없죠. 퀄리티가 없어요. 다 그냥 중국 저- 민폐가 북한 화폐 됐어요. 달러가 변질되는 거 못 봤죠. 전 한번 아빠가 이게 장판 우리 집 장판이 레자 달러가 있잖아요. 변질됐대. 레자를 깔았는데 예. 희한하게 레자를 깔고 위에다가 비닐을 덧붙여서 아예 반창고처럼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게 장판에다.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자꾸 들뜨니까 그랬겠지 하고 있는데 하루 어떻게 아버지가 막 머리를 싸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3학년 때인가 왜 그러냐고 아빠 왜 그러냐 하니까 올라가 엄마랑 토이랑 이렇게 딱 봤죠. 돈이 녹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왜 돈이 변했어. 쇠가 들어가 있나? 돈이 변한 게 한 거 아니야? 안 보여. 아니야, 어떻게 아니, 되냐면 그러니까 누렇게 이게 되면서 오. 녹처럼 녹이 돼. 있어. 그러니까 밑에 뭐냐면 집에 지금 집 북한에만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구들거리 돈은. 누나들 알잖아요. 아, 그치, 땅집은 습기가 구들거리 차고. 습기 차니까 이게 물이 꽉 차가지고 습기 때문에 아까워서 돈에 어떡해. 올라 몽땅 새까맣게 되는데 이게 벗겨 안 져요? 네. 안 돼. 응.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돼. 안 돼. 아, 오래 이거 됐구나. 만 달러예요, 만 달러. 100달러짜리가 100장. 야. 전 재산이지 아빠는. 와 이게 머리 터지는 거예요. 나 엄마하고 알아보려고 다니는데 끝내 못 알아본데 우리 학급에 가 그걸 했거든요. 네, 우리가 그 외국어도 자 전공이 있잖아요. 얘는 원래 외국 오는 게 아닌데 아빠가 그냥 강제로 보내서 간 거예요. 얘는 뭐냐면 이거 화학하고 물리 이거는 네. 정말 뭐 수제 뭐 정도가 얘가 나중에 뭐 김제공대 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얘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나 딱 친구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가져와봐 하더라고. 그래 딱 가지고 가더니 진짜 얘가 나한테 시간 달래요 일주일. 근데 뭐 어차피 이 돈 뭐 물인데 뭐 버려야 되는 건데 일주일 뭐 그래 한번 해봐. 야 일주일 만에 딱 갔는데 한 70%를 했더라고요. 뭐 돈을 어떻게? 벗겨 한다니? 벗겨낸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반응해가지고 시약 반응 처리해가지고 이 녹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야. 그 돈이 이게 겉에만 녹슨 게 아니고 안까지 다 녹슬어요. 그 종이 자체가 다 녹이 된 건데 안쪽으로 그걸 싹 벗겨낸 거예요. 깔끔하게 그대로 그럼 그 돈 썼어요? 썼죠. 그래 그 아빠가 이렇게 뭘 사주라 이래가지고 돈은 안 주고 뭘 이렇게 많이 사줬던. 걔집이 좀 잘 살거든. 나는 그 옛날에 그 외화 바꿈 덤표 알아? 아, 그치, 바꿔. 아니 유미 신보 올 것 같아갖고. 모르죠. 모르죠. 외화돈. 네. 외화상점 가면 그래서 이렇게 나이는 우리는 배우면서 티를 내요. 하니까. 또 몰라가지고 그치. 외화 바꾼 덤표라는 게 자본주의. 외화는 무조건 북한은 못 쓰게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돈을 가져오면 북한에서 외국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바꿔줘온 게 바꿔줘요. 외화화 바꾼 돈표란 말이에요. 맞아요. 바꿈돈은 들었는데. 그게 바꾼 바꾼 돈표. 아 그래 그게 바꿈돈이에요? 그게 바꾼 돈이고 파란색이고 뭐 팔락팔락 소리 나고 해서 사람들이 폴돈 그랬지. 외화돈. 이게 그 동전 아니 뭐지 알루미늄 이거 전 각전짜리도 별이 있어 거기에. 맞아. 맞아. 별이 그랬죠. 있어. 맞아. 뭐 그런 걸 쓰고 내가 이야기 왜 했지? 예. 아 이게 지금 말하다 까먹었어. 아니 그러니까 애화를 북한에서 그렇게 바꿔 쓴다 이 말을 하려고 했겠죠. 외화돈에 뭐 추억이 있는 거 아 맞아. 바꿈돈 쓰다가 운기시 보니까 생각났어요. 그거를 몬타나라는 담배가 있었는데 몬타나. 예, 몬타나가 바꿈돈 이뤄냈거든. 아, 저 담배 진짜 좋아했네요. 지금은 끊었어. 근데 끊은 지 이제 1년 좀 넘었지. 똑하다는 근데 몬타나라는 담배 있는데 그거 너무 피고픈 거예요. 그래서 바꿈돈 5원짜리를 하다가 10원짜리로 만들어버린 게 그걸. 오빠가요? 그려가지고. 아 그림으로. 그치. 그림을 잘하는. 근데 진짜 가능하겠다. 오빠는 진짜 형. 좀 사기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아니 사기. 좀 사기가 아니 말도 사기 좀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사기 했어. 아니고 맞아. 협작. 똑똑해 인정할게. 북한에서는 똑똑하다고 했어. 그거 가지고 그뿐 아니고 시민증, 평양 시민증 하나에 3만 내지 3만 5천 원. 내가 그때 오빠를 알았으면은 평양에 가보는데 그다음 시민증 가짜를 북한은 자동차 면허증이 아니고 자동차 증명서거든. 그렇죠, 자동차. 몇 장이야 이렇게. 맞아요. 잘해서 공민증 진짜. 케이스처럼 많아. 그따오도 또 아주 잘 만들어. 그따오도 오. 평양 말 그따오도 딱 가서 탁 찍어갖고 딱 왔어. 번호고 뭐 아까나 쫙 해갖고 탁 주고 돈 또 딱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몬타나를 그 10원짜리 그려갖고 가서 10각을 받았지. 위조해가지고. 그런 경험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신용이 있어야지 뭐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뭐든지. 그쵸. 근데 북한은 그 신용을 그 집 사는 그 사람을 본다거나 그 집의 재산 그치. 예를 들면 사는 TV 뭐 그런 들- 거를 보고 들고 올 게 있어야 돼. 그치. 들고 올 게 일단은 맞아. 있어야 보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많지. 맞아. 많지. 얘기해 시장에 주세요. 가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막 우리도 장사를 하는 사람도 항상 돈을 예상으로 주다 보니까 갑자기 쌀 사서 하면 돈이 네,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장사 품종, 그러니까 내가 뭐 밀수한다면 벌써 돈이 있다는 표징이에요. 그리고 야, 그 집이 어딘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 집 가봐서 쑥 훑어봐요. 그러면 아, 내가 줘도 이거 들고 와도 그 돈이 그렇죠. 되겠구나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북한에서도 돈을 꿔보아 써보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은행에서 돈을 꺼 써서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그 예상을 주면서 정말 너무 많은 공정들을 걸쳤어요. 그냥
그 계속 그 주는 사람이 믿어 앉아가지고 그 입을 계속 말하잖아요. 며칠씩 스트레스를 가서.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 집에 전세를 옮기면서 대출 받으려 내가 간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출 받으라고. 그래서 갔는데 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집도 뭐 내 집도 아니고 뭐 전세인데 근데 그냥 나라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몇 천만 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2.75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달래요. 그래 내가 그때는 딱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까지 제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억도 된대요 대출이. 그러니까 제 신용이 1억도 된대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마이너스 통장이 생긴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내가 대출이 1억까지 된대요. 제가 그 순간에 못된 생각했어요. 야 내가 1억 꺼가지고 북한 달 하나도 모르겠다. 약간 처음에 그런 생각. 왜냐면 그렇죠. 돈을 너무 쉽게 주니까 북한에서는 얼마나 많은 공정을 그것도- 걸쳐야 돈을 껐어요. 그래서 전 그게 놀라웠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은행에서 사기친 탈북자는 글쎄 아직 없는 아직 것 없는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다 뭘 그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뭘 보나 마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야 탈북자 이렇게 함부로 믿으면 저거 사기치지 않을까? 물론 사기치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건 북한에서는 그래야 살아가니까 그렇지. 누구나 그건 사기가 예. 아니고 북한이나 지혜예요. 지혜. 남한이나 어느 나라든지 사기꾼은 어쩔 수 다 없이. 있고. 그치. 아니 근데 북한 사기꾼은 그거는 나는 그걸 사기꾼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 삶을 위한 지혜라는 왜냐면 북한에서 북한에서 왜냐면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도 없고 그거 아니면 볼 방법도 없어.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막 뭐 나도 막 시민증 증명서 이런 거 딱 많이 해줬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먹고 살겠는데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신분증도 해주고 뭘도 해주고 그렇죠. 나도 어디 가서 저렇게 몬타나랑 사 피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월급도 안 줘. 내화돈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구리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 지금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인데 다 마음이 그래요. 너무 든든해요. 왜냐면 북한에서 제가 돈을 한번 장사를 크게 망해서 30% 돈을 건 적이 있었어요. 한 달을 계기로 그러니까 100만 원을 꾸면 알죠? 30만 원 30만 이자를 번전까지 130만 원 줘야 외숙모님이 돼요. 그 돈 장사를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하루 한 시간이 지나가는 게 돈이 막 이렇게 붙는 게 알려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조마했어요. 돈을 꺼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이 조급하면 뭔가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래서 사기꾼이 많다 하거든요. 사기꾼이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돈을 제때 물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돈을 껐는데 뭐 은행에서 돈을 자 준비하고 있죠 이런 전화 한 번도 안 오고 그냥 알아서 무슨 이자만 그냥 그냥 9만 얼마씩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내 자체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을 도리어 내가 껐는데도 떵떵한 거래요. 그래, 너 은행에 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너 이자 받아 먹고 살.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에 있을 그렇죠, 때는 맞아요. 내가 30% 이자를 꾸고도 그 임자만 보면 첫사랑 때보다 가슴이 더 설레요. 무서워가지고. 쿵덕쿵덕. 두근두근. 야, 이거 빨리 더 넣으니까. 떨린다. 두려움에 젖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거꾸로 됐어요. 그래. 그 30% 이자라는 예. 게 북한은 아실 거예요. 예, 일 강도이자. 매일 이자. 매일 이자예요. 연 30%도 아니고 예. 여기로 말하면 매일 실수. 30%.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예, 제가 돈 받으러 관계 다녔거든요. 이자라고. 외숙모한테서 제가 외숙모 이게 돈 많은 사람들 이렇잖아요. 아유, 그래. 비대 야, 와가지고. 옹기라 갔다 와 하면 딱 주면 3천만 원 줘요. 그럼 얘 하고선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예. 싣고 쫙 가요. 가서 누구네 집 전달해주고 오라면 그 집 또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뭐 이렇게 하는 밀수하거나 그럼 그 집에서 3천만 원 갖다 주면 일 이자가 거의 30%니까 맞아요. 거의 뭐 1,000만 원씩 이자를 받아가는 거죠. 예, 맞아요. 하루 30%. 하루 그러니까 30%. 시간 여기 이자가 말하면 있어요. 시간 이자. 북한은 시간 예. 이자도 있고 하루. 무시해 진짜. 예, 무시해. 시간 무도네. 이자가 북한이라는 게 무역 같은 게 오래 하지 않잖아요. 여기처럼 예. 뭐 길게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무역이 아니고 밀무역이니까 하루에 가서 그냥 확 넘겨주고 넘겨받고 하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이자 꾸자 내 30% 줄게 하고 바로 가져가요. 맞아요. 저희는 시간 이자를 했는데 그리고 또 북한에도 그게 잘해야 돼요. 이제는 모든 화폐가 돈이 나게 돼. 북한은 딱 이상하게도 2년에 한 번씩 담배 농사가 잘 돼요. 잎담배 농사는 이렇게 장마철하고 많이 연계가 되거든요. 항상 보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농사가 잘 돼요. 그래 처음에는 그걸 딱 여기다가 가을이 되니까 개나 소나 다 쌀을 깔아요. 다 사람들이 화폐 대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봄에 가도 쌀값이 안 오를 때가 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래서 우리 망했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제가
대처 있잖아요. 유미- 입초. 독소. 예, 입초. 입초를 제가 그런데 입초는 오래 뒀을수록 보관만 잘하면 좋아하죠. 정말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초를 1년을 제가 묵혔어요. 묵혔는데 그 다음에 대초가 농사가 안 돼가지고 개성 그쪽에 가서 내가 해산에서 진짜 30원에 샀다면 다음 달에가 150원인가 된 거예요. 독소 주식.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걸 치고 가져가서 개성에 가서 가져가서 개성에서 그거 팔고 꼴똥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그때는 계속 사람 있잖아요. 저는 별게 그때 다 갔어. 돈을 그렇게 막 사람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요 배고프지 않아요. 이게 돈을 많이 버니까 희망이 내가 있어, 꿈이 있어. 3일을 굶었다는 게 감지가 않아요. 배를 탁 재보면 뭐가 단단해요. 돈이. 뱃살이 생긴 것처럼.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배때다 돈을 차고 다녀요. 근데 제가 그냥 막 거래를 하다 나니까 3일 동안에 심리전을 했어요. 왜냐면 이 꼴똥이 진짜인지 나쁜지 이걸 알아보느라고 이러자니까 그 꼴똥을 가지고 와서 해산의 밀수꾼한테 팔고 돈을 딱 받으니까 있잖아요. 3일 동안 굶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제는 든든하니까. 돈을 갖고 있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다 물건. 북한에는 돈을 갖고 있고 그리고 돈을 꿔주거나 네. 뭐 이자처럼 그런 거 하자고 하면 뒤에 그 힘이 있어요. 안전부 끼고 갑니다. 저희 같은 것도 아니 근데 그냥 때리지 마. 안전부도 못해요. 아니 그냥 뭐 안전부 가서 감옥 살고 나오지 그냥. 그렇죠. 안전부터 누구나 뭐 노동 달렸는데 감옥 가는 게 흠도 아니고, 뭐 3번씩이나 나도 갔다 왔는데. 근데 우리 친구 같이 일하던 친구 하나는 아버지가 외국에 나무하러 간 거예요. 벌목. 써련에. 임살 써련. 노동자로. 러시아. 러시아에 벌목하러 가고 또 북한은 그렇잖아. 일단 외국에 간다면 무슨 부자가 돼서 오는 줄 알잖아. 모르게 노동자로 우리 갔는데도 할아버지도 맞아요. 있었어요. 이번에 가면 뭐 꽃배가루 보러 온다고. 전번에 $300씩이나 갖고 왔다고 이번에 가면 아무 돈 벌어올 걸. 아 무슨 이불 시계 막 이런 거 가지고. 맞아요. 이불섬 이런 그게 거. 너무 큰 거라. 전기다리미, 그치. 주전자. 그다음에 뭐 목화섬 이런 거. 맞아. 중국 가서 그 중국산 전기밥솥 예. 밥솥 가져갖고 동네방네 자랑하더라. 털럭게 털럭게. 시골은이 진짜 맞아. 온 집안에서 구경하고 막 양복지 그러는데 이런 거. 내 친구 아버지도 간 거예요 러시아. 딱 가니까 간 날부터 돈 장사를 시작하는 거지 어디서 꼬가지고 이제 남편이 오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남편이 외국 갔다 하니까 믿고 돈을 주는 거야. 아 맞아. 소련 갔다. 그리고 그 집 아들은 나랑 같이 일했는데 자꾸 그 외화 식당에 가서 그 맥주 마시고 낙지 찍고 뭐 이게 여기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서는 그 그렇죠. 외화 쑥스러운 거죠. 식당에서 맥주에 낙지 먹으면 하잖아. 그쵸. 그러면서 막 굴다가 아버지가 이제는 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돈 받으러 사람들이 오고 뭐 어쩌고 하다가 아버지가 왔는데 그 돈 다 주고도 뭐 10%도 못 물어준 거야. 그 돈 가지고 대지도 않는 거예요. 그치. 근데 빅군들이 오니까 또 북한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포기하는 거. 아예 완전 그냥 나잡아라, 배째라. 배째라. 근데 웃긴 게 그 집에 딱 가니까 그 힘센 놈들이 몇이 와가지고 카드를 뜨고 있어. 문 딱 열고 들어오니까 주패 치고 있어. 얼마가? 근단 말이야. 그러니까 $700 그러니까 우리 1200이야 가라. 뭔지 알아요 이거? 아 알지. 자기네 다른- 돈이 다른- 받을 다른 게 돈 있으니까. 받아- 아니 나는 너보다 더 받을 거 있다. 가라. 아예 그냥 기권하고 가. 그냥 야 세상에. 그리고 이제는 북한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중국에 친척이 있는지가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도 돈이 바쁘면 야 그래도 저 집은 중국에 친척이 있는데 저 집 가서 말해봐라. 저 집은 대일동포지 않니? 저 집은 딸이 중국 갔다지 않니? 소련 갔다지 않니? 옛날엔 다 그랬어요. 제소련 갔다 오면 돈이 있다는 표징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한국. 야 저 탈북자 집이지. 탈북자 저 집이지. 집밖에 더 없다.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탈북자 가정에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에 돈이 친척이 진짜 있는 집은 탈북자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 밖에 없어요. 다른데 이제 외교부 무슨이 외교부 공사 대사로 간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쓰는 게 탈북자란 맞아. 말이야. 탈북자들은 그냥 슉 보내주면 엄청난 돈이란 말이야. 그쪽에서는. 맞아. 100만 원 보내줘도 대단한 돈이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마트에 갔는데 탈북자가 알바를 하는데 결제하기가 부끄러웠다고. 결제를 마트에서 뭐 이렇게 편의점에서 샀잖아요. 그거 가져와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창피했대. 왜? 자기는 월급이 적으니까 항상 사는 거 보면 싼 거만 조금 사는 거야. 그걸 와서 결제를 탈북자 그 알바하는 애보다 돈이 더 적은 거지 자기는. 한 달 수입이. 그러니까 그거 와서 항상 매번 와서 사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가 부끄럽다잖아. 아 맞아. 그랬을 것 같아. 어쨌거나 뭐
돈 이야기 하다 보면 아직도 할 이야기가 좀 더 줄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돈 하면 돈 관리를 북한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통제를 많이 하려고 하고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게 화폐 개혁이에요. 2009년에 최종 마지막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각에서는 북한이 화폐 개혁을 2011년도에 했는데. 2009년 2009년 말이 됐어요. 2009년 11월 달에 했어요. 네. 맞아요. 최성국 오빠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네, 맞아요. 듣고 있습니다. 11월. 그 화폐 개혁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걸 가지고 북한이 화폐 개혁이 실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 그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배급 체제가 무너지고 밀수밀매가 활성화되면서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서 북한의 주민들이 스스로 자생 능력이 생겨가면서 돈을 막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자본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통제하자고 하니까 한 번에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돈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렇죠. 물을 그리고 한 사람한테 1,000원씩 주고 한 가정당 1,000원씩 네, 주고 세대당 1,000원씩. 한 가정당 1,000원씩 줘가지고 평등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보면 확실히 돈은 그 사회를 바꾸는 데서 가장 큰 역할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탈북자 입장에서 볼 때 북한에 지원을 하고 싶다, 돈을 주고 싶다 하면 정부에 주는 게 아니라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그 물자나 돈을 주는 게 북한 사회를 바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직 그 길이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을 분리시키는 북한 주민들이 힘이 생기는 길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